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0월 17일 저녁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뒷 배경이 바뀌셔서 모두들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요. 지난 며칠간 제가 17년간 몸담아왔던 이 장소에서 책꽂이들을 한번 제 뒤에 다시 이렇게 배열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을 이끌어줬던 책들을 한번 진열을 해보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조금 공부하는 장소가 되는 것 같이 배경이 꾸며졌네요. 댓글에 처음 보시는 분은 저 양반 뭐 머리도 허옇고 안경 쓰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뭐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꾸며 보았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30일도 안 남았네요. 17년간 그 겪어왔던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요. 요즘 조금 예년에 비해서 잠자는 시간을 늘렸더니까 개꿈 꾸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꾸 악몽을 꿉니다. 뭐 시간에 쫓기고 옛날에 대학 시절로 돌아간 꿈도 꾸고요. 수업을 한두 개 빼먹었다가 위기에 몰려서 그런 개꿈 있죠. 학점 때문에 졸업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꿈이라는 건 이상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깨나고 하는 게 내가 왜 이 마당에 그런 꿈들을 꿀까 하니까 오랫동안 이때가 되면은 저 아이들한테 내색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초조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안하고 다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런지 요즘 꿈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 입시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년 이때가 되면 그 길 옆에 늘어서 있는 특히 가장 많은 은행나무를 보면은요, 지난 온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저 은행잎이 노래지면은 그날이 바로 수능날인데 요즘은 점점 온난화가 됐는지 수능날이 되어도 은행나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래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잎이 하나 둘 떨어질 때는 시험 날짜가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많은 그 공부를 해온 결과가 점수로 나타나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공부를 진행시키다 보면은 특히 수학에서 이 무렵쯤 돼가지고 나는 벡터가 힘들어요. 나는 입체도형이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자꾸 에러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강의 하나 들리고 연습 한번 시켜주면 완벽하게 끝났는데요. 서서히 그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니까 고3 이 끝에 와서 나는 입체도형이 안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강좌를 이렇게 떼웠는데요. 이것이 자꾸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의 과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으며 하다 보니까 이 도형을 그 초등학교 때 많이 안 했더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도형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감할 수 있는 능력은 직접 가위를 들고 오리고 만들고 해봐야 되거든요. 자, 내일 숙제는 정사면체입니다. 집에 가서 정사면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집에서 그걸 이렇게 그리고 접어서 풀로 붙이고 혹시나 깨어질세라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걸 들고 학교에 갑니다. 그럼 그 학교 뒤에다 쭉 진열을 해놓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정사면체도 크게 만드는 애들도 있고 찌그러지게 정사면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 가장 각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저희 때는 그리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초등학교 때 놀이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종이접기가 이렇게 수학에 도움이 된다 이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종이접기는 처음에는 평면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이접기 하면 제일 많이 접는 게 학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도움이 안 되죠.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다 뭐 1000마리 학을 접고 이거는 기능공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 거 말고요. 아이들이 다양한 그 도면을 보고 도형을 보고 육면체든 정사면체든 뭐 다양하게 그런 입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는 능력이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이과의 그 도형 평면기하서부터 해서 벡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배워도 금방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요즘 와서는 종이접기 놀이를 하면은 뭐 이상한 아이도 보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초등학교 때 하겠죠. 아니면 방과 후 학습에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방과 후 학습에 종이접기 종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보내세요. 그리고요, 이거는 아이들 보고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아이들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하나둘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작업인 종이를 이용해서 오리고 붙이고 해서 도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입체 도형을요. 그런데요, 만들다 보면 거기서 모서리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그 안에 대각선이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요. 같은 대각선이라도 어느 게 더 만약 선을 긋는다면 대각선 어느 끝에서 어느 끝에까지 가면 게 제일 길다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무의식 중에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도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생겼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강의 한 번으로 끝나는데요. 그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이 해오지 않은 애들은 뒤에서 꼭 상처를 내더라. 이 점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 계속 그러다 보면 사실 재학년에 제 거 하기 바빠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진도만 계속 나가서 선행을 했을 때는 나중에 끝에 와서 이제 그런 문제 생겼을 때는 그때는 답이 없더라. 그리고 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아니면 2달 남은 시점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호소할 때는요. 그때 수학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파트가 무너져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생기고 알았을 때는 늦었다. 이거는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든 아니면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꽃 피울 수 있도록
흔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세세하게 바라봐서 이걸 좀 시켜달라. 시간 많았을 때 고등학교와 고등학생이 그거 하겠다고 이 평면 도형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붙이고 지금 내일 모레 수능을 보아야 될 애들이 정육면체를 만들든가 정사면체를 만들든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쭉 보아온 결과 끝에 와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그 부분을 이제 일단 중점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주 그 훈련을 시켜주면 물론 퍼즐이나 블록을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이 퍼즐이나 블록은요. 아이들에게 끈기를 길러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훈련이라면은 우리가 종이접기를 시켜주고 가위로 오리고 뭘 만드는 걸 시키는 거는요. 아이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크게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우습게 보이는 종이접기지만은 아이들과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주기적으로 이걸 시켜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 기초를 탄탄하게 좀 다져 주십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셔가지고요 종이접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종이만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꼭 수학 띄고 종이접기, 그러니까 수학 치고요. 검색창에 한 칸 띄고 종이접기 이러고 검색을 누르시면요. 다양한 종이접기 도형에 관한 책자가 있습니다. 물론 잘 찾아보면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이까지 제공하시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책자만 가지고 종이를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도 오려보고 저렇게도 오려보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공간 지각 능력이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간 지각 능력이 남자아이들에 비하면 여자아이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그거는 여자애들의 그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건 아주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은 뭐 인형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 화장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남자애들은 그래도 뭐 만들고 뚝딱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그 아이 남녀 가릴 거 없이요 종이접기를 꾸준히 이렇게 시켜주고 아이와 같이 놀아줘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의 한 파트를 그렇게 멘붕에 빠지지 않고 무난히 잘 넘겨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가 2002년도에 그 인터넷 강의를 처음 접하고 그때 메가스터디가 막 시작할 때입니다. 겨우 시작을 막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대치동이다 뭐 학원가에서 유명한 강사들은 거의 다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아주 감탄을 했거든요. 이 진짜 인터넷 강의 진짜 좋다. 이것만 있으면 시골 구석에서도 서울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무사히 다 그렇게 되어 갔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인강으로 하는 것을 차츰차츰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빤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님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돈을 들인 사교육으로 보냈거든요. 그게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직접 터득하고 이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답률을 높이는데
인강으로도 부족한 현상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점을 맞고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무난히 예전 아이들처럼 그렇게 인강 듣고도 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걸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물론 안 시키면은 뭐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 그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공부하는 과정만 제대로 잡아주면은 무난히 원하는 대학에 간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아이들이 훗날 살아있으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진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한 영역, 바로 그 공간지각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미취학 아동도 좋고요. 초등학생 6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 가위를 들고 종이를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렇게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렇게 정팔 뭐 이렇게 면체를 만들어가는 그 훈련을 좀 시켜달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쌓아서 건축물을 모형을 만들든가 그 정도까지는 가게 해주었으면 굉장히 좋다. 물론 뭐 이렇게 책 검색을 해 보시면 모형 만들기 뭐 이런 건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색종이로 사각으로 된 색종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A4 용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든가 아니면 좀 더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문구점에 가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만들기 연습을 꼭 시켜달라.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차근하게 준비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훗날 우리 애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한다는 그런 심정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